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에 있는 청계천이 수도 서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한강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옮겨간 용산 국방부 청사의 대통령실, 그리고 그 아래 국립중앙박물관, 이곳 등을 풍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뒷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건데요. 저 멀리 백운대가 보이고요. 산이 꾸불꾸불 이어져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아래가 청와대입니다. 경복궁으로 이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와서 한 가닥은 인왕산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경복궁으로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산이 일직선으로 내려오면 그것은 죽은 용입니다. 뱀이 죽으면 빳빳해지죠. 꿈틀꿈틀 용처럼 살아있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와서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틀었다가 다시 약간 서쪽으로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경복궁이 자좌오향, 정남을 택하지 않고요. 약간 서쪽으로 내려온 걸 알 수가 있고요. 6조전 거리는 거기서 또 조금 달라졌죠. 이렇게 내려왔죠. 풍수학의 최고 고전이죠. 금난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승풍죽산 개수죽지.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경계를 이루는 물을 만나면 멈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풍수지법 득수우이상 장풍차지. 풍수의 법도는 득수, 물을 얻는 것이 으뜸이고, 장풍차지, 바람을 감추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물의 중요성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제가 그린 산도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참 좋죠. 태조산이 있고 우측으로 천을이 있고 태을이 있고 이렇게 외백호, 외청룡, 중청룡, 중백호, 그리고 내청룡, 내백호, 여기가 혈입니다. 명당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죠. 첫째는 가장 좋은 자리, 혈을 명당이라고 하고요. 또는 그 혈의 앞을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처의 앞을 내명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첫 번째 계수, 물이 합쳐지는데 그 안쪽을 내명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명당이고, 안산 건너서를 외명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거 서울이었죠. 여기가 창덕궁, 창경궁, 종묘로 이어지는 맥이고요. 이쪽으로는 낙산으로 이어지는 청룡이 있습니다. 낙산이 쭉 이어져서 장충동으로 넘어가서 남산하고 이어지죠. 그때는 수도 서울이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2.6km, 2.6km, 2.6km밖에 안 되는 작은 그런 도시였죠. 청계천이죠. 자, 청계천을 한번 보시죠. 저쪽 북악에서 내려온 혈을 가두고 있는 계수, 즉 내수가 이 청계천이 됩니다. 청계천 발원지는 이쪽에 지금 청와대 앞에 있는 세검정 넘어오는 그 골짜기에서 내려와서 북쪽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받아서 중랑천으로 나가죠. 이 청계천은 신방향에서 물을 얻고 물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진 방향으로 파구가 나갑니다. 물이 이렇게 감고 돌기 때문에 이것을 태극수라고 그러고요. 이것은 1차 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혈을 가둬두는 그런 작용을 하죠. 신득수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금 24방으로 되어 있는 나경입니다. 거기서 여기가 신방이고 여기가 진방입니다. 즉 이 신방에서 물을 얻고 이쪽 진방으로 물이 나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한양대 옆에 중랑천하고 이어지는 방향입니다. 이 사진을 좀 보시죠. 월간역학 1993년 5호로 표집니다. 저희 선생님이셨던 지창용 박사 사진입니다. 이 당시에 세계 역학대회가 미국 하와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을 수행해서 갔다가
제가 찍어드린 사진입니다. 그래서 표지에 올렸었죠. 그때 뭘 쓰셨느냐 하면 월간역학에 서울 장안의 지리 변화 해가지고 청계천 복개 공사에 관한 내용을 쭉 쓰셨었죠. 저희 선생님이 쓰신 글이고 저희 선생님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여기가 북악이고 여기가 그죠? 경복궁 그리고 그 당시 청와대 본관 자리입니다. 우측에 인왕산 백호가 있고 낙산 청룡이 있죠. 그리고 앞에 남산이 있고 그래서 산이 산태극을 이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계천이 내수로서 태극 모양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을 그림으로 직접 그리셨던 그림입니다. 청계천 복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의논이 됐었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일제가 복개를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다는 말도 있고요. 1957년에 청계천 복개가 크게 논의가 될 때 저희 선생님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올렸던 글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선생님은 이승만 대통령이 부르셔서 1954년에 동작동 국군묘지 현 국립현충원 자리를 잡으셨던 분입니다. 청계천은 서울의 태극수입니다. 남산에 터널을 뚫고 그 당시 남산 1호 터널이 계획되고 있었죠. 청계천을 복개하면 해외에 파병을 하게 되며 대통령 4분을 거쳐야 청계천이 복개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죠. 그런데 실제로 남산에 터널을 뚫고 태국수인 청계천을 복개한 다음에 월남 파병을 하게 됐죠. 그리고 청계천 복개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까지 4대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죠. 자, 여기 보시죠. 산이 이렇게 해서 남산하고 태극을 이루고 있고 이 내수, 청계천이 이렇게 해서 또한 태극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청계천은 이 경복궁 위주로 수도 서울 도심의 길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외수인 한강은 서울 전체의 길을 가둬두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서울 도심이고요. 이게 외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관악산, 안산이고요. 많은 분들이 대통령실에 있는 국방부 청사하고 그리고 그 아래 국립중앙박물관 풍수에 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기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곳은 단 한 번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부터 여러 해에 걸쳐서 나갔었죠. 여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 자리 둔지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낙맥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혈이 잘 맺힌 데가 국립중앙박물관 자리가 됩니다. 이 사진은 구글 어스를 캡처한 거죠. 여기 둔지산이 보이고 뚝 떨어져서 여긴 미군 부대가 씁니다만 그랬다가 다시 솟아오르는 곳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죠. 북악 여기가 경복궁이고요. 그 일직선상으로 둔지산에 대통령실이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조금 동쪽으로 내려오면서 박물관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쪽으로 나옴으로 해서 서울이 굉장히 넓어졌죠. 저 경기도 경계를 이루는 곳들이 청룡백호가 되고요. 북악이 현무고 구진이라고 하는 건 중앙이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실 이 부분이 구진이 되고 그리고 관악산이 주작이 되죠. 그리고 관악산 앞이 내명당이 됩니다. 아주 큰 자리가 됐습니다. 여기가 대통령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이고요. 한강입니다. 북한강, 남한강이 합쳐져서 이렇게 마치 W자처럼 해가지고 강화도 앞으로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국방부 청사, 대통령실에 있는 국방부 청사 앞을 측정을 해봤는데 제가 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점퍼를 입고 찍었습니다. 여기는
국방부 앞입니다. 여기 지기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혈이 상당히 강하죠. 다음은 그 남쪽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통로로 가서 보면 남산이 보이고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 둔지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자리를 측정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여기도 혈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뒤 남산으로부터 이어졌죠. 그런데 용산 국방부 근처보다는 혈이 약한 걸 알 수가 있고, 혈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용산의 둔지산이고 여기가 대통령실이고 여기가 박물관이 됩니다. 정말 두 곳 다 명당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나오면서 옛날에 청계천이 내수였던 것이 한강의 내수가 되고요. 그리고 저 삽교천, 평택 이쪽으로 해서 경기도와 충청도, 충청남도 경기를 이루는 물, 그 삽교천이 외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풍수가 커졌습니다. 아주 대지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더 크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조 관상 풍수지리 주역 수상 등을 저희 월간역학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강의로 녹화해 놓은 것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www.kbs.cc입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